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N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로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지금까지는 채굴량이 일정해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 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반감기인가 모신가가 있다는데 그 전에 풀매수해 놓으면 되는 거냐, 월간놈들 돈이 계속 밀려올 테니까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2023년 11월이 아닌 지금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4년 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처음 보신 시기는 다 달라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트래픽을 인식해서 이 영상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띄워줬겠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살짝이라도 이해하고 단기적인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최소 2-3년 까먹고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운 좋게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지금껏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린 화폐 혁명이지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사탕발림으로 꼬신들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거든요, 이젠. 셋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립식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팔사팔하거나 한 방을 노리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금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꼭 스스로 보관해야지 거래소나 이자를 주겠다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고 그 상품을 사는 건 블랙록이 만들었던, 피델리티가 만들었던 뭐든 다 파생상품 종이 쪼가리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나한텐 가격만 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든 비트코인을 옮길 수도 없고 자신의 주식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뺄 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파생상품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이번에 처음 봤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었지만 한동안 안 보다가 우연히 다시 클릭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의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비트코인의 가격 얘기와 어느 기업이 비트코인을 샀다더라,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장난 아니게 모은다더라, 비트코인 ETF로 월가의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더라, 이런 온통 들썩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뉴스와 유튜브와 주변 얘기들에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차트를 봤는데 이거 뭔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괜히 샀다가 엄청 물려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시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유튜브를 켰는데 희한하게 제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씨, 이놈 뭐야? 내 얘기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보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오르는 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유튜브가, 구글이 그걸 눈치채고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러분의 화면에 띄워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사요 마요, 지금 풀매수 하니마니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걸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지난 비트코인 상승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에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려서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 5월부터 제가 만드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계속 매집해 가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운 좋게 2022년 대하락장 때부터 차분하게 모아가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수량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굳은 신념, 그리고 괜찮은 수익률이 평온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줬겠지만 이제 처음 제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가격이 꽤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맞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다가 한두 번씩 쭉쭉 가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급한데 겁은 나고 공부부터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몸이, 정신이 오르는 가격에 반응한 상태에서 했던 대부분의 행동의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 좋게 끝납니다. 왜냐? 가격에 반응해서 생긴 부풀어 오르는 확신과 기대감은 가격이 반대로 쭉쭉 빠지는 순간,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하는 순간 바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 꼴 보기도 싫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어디까지 오르고 올지도 전혀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 언젠간 어떤 형태로든 오고 그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대부분 가격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또 무언가를 향해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다시 빠르게 순식간에 상승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분명히 비트코인 사기인 것 같고 더 내릴 것 같고 절대 안 오를 것 같았는데 타이밍상 확률이 낮아 보였고 잠깐 딴 데 갔다 와서 올라타려고 했는데 그때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사자니까 짜증나고 그렇다고 안 사고 있자니 불안하고 계속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스스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반응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것까지는 인정하고 나름 듣다 보니 정신이 좀 들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엔 어쩌라고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계속 듣고 계시죠? 그쵸?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래된 구독자님들도 흐뭇하게 엄마 아빠 미소하시면서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비트코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단순히 꽤 많이 오르는 수익 짭짤한 그냥 그런 놈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꺽 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인 그런 트레이딩이나 한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정신없어 보이고 머리 아파서 그냥 좀 사놓고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장기 투자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충 공부 안 하고 넘기겠지만 이런 분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대충 공부하고 매수했더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흥분되고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더 떨어지니까 짜증났다가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진짜 정신없게 빠져들게 되는, 그렇게 딱 4년 정도 집중해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속 수량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자신의 투자 자산에서 심적으로든 규모적으로든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겪을 미래예요. 그리고 이런 장기 투자의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투자 방향과 전략에도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놓고 고민 없이 모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비트코인을 4년 정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다 공감하실 거고, 이제 막 비트코인을 알아가거나 매수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감이 잘 오시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을 지금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어려운 게 없어? 그렇게 쉬운 투자가 있는 게 맞아?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냐고. 정부가 이걸 가만두겠냐? 야, 이거 다 CIA가 만든 거야, 이 바보들아. 월가 유대 자본들이 펌핑해서 전 세계 자금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다 미국 정부가 금지하면 끝나는 거 알지? 양자 컴퓨터 나오면 전부 싹 다 털린다잉?
비트코인 나온 지가 언젠데 당연히 그거보다 더 좋은 코인이 나오지. 느리고 전기도 많이 쓰고 환경에도 안 좋은데 아직도 이런 똥차가 좋다고? 야, 비트코인 늦은 거 몰라? 이미 개인들이 적립식으로 모아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어, 이놈들아.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 화폐 현상 재현하면 되잖아. 왜 비트코인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하지?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어딘가에서 들었고 뭔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괜히 걱정도 되고 아닌 것 같고 온갖 잡념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헛소리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리포트나 영상을 만들어주고 챗GPT의 등장으로 AI한테 질문만 하면 위에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도 검색 한번 깊이 있게 제대로 안 해보고 챗GPT한테 질문하는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잡념에만 쌓여 있다면 여러분은 또 그렇게 이번 4년을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4년 동안 비트코인을 깨닫고 더 많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이곳에 집어넣고 있을 때 여러분은 또 그렇게 그 소중한 시간을 남들이 하는 얘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아무런 고민 없이 노력 없이 공부 없이 또 그렇게 시간을 버리게 될 겁니까? 그렇게 냅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다행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비트코인 영상들 중에서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게 되었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 채널에 있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을 보시고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비트코인 채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고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찾아 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비트코인을 말하면서 트레이딩하게 하지 않고 유료결제로 유도하지 않고 다른 알트코인으로 꼬시지 않고 조급한 마음 들게 하며 당장 부자되고 졸업한다면서 심장 흔들지 않고 비트코인의 속성을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긴 시간을 비트코인과 함께 보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 이 채널에 오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운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나오는 영상을 딱 2시간만 투자해서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제 채널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재생 목록을 제가 위에 또 띄워놨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시면서 좀 더 깊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통해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몇 년 뒤 꼭 이 영상에 다시 와서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얻은 이 행운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줬는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감이 처음 비트코인을 알아가게 되는 수많은 후배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과 국채 대신 대차대조표에 넣을 적절한 자산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BJ 보야파티가 작성한 멋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장문의 아티클로 처음 공개된 비트코인 낙관론은 수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공학을 아우르는 박식한 저자가 우아하고 통찰력 있게 풀어낸 지적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보야파티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화폐의 이론, 비트코인의 구조, 비트코인이 금과 법정화폐보다 우월한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2011년, 2015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지만 그 가치를 전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2017년에 비트코인을 200만원, 300만원에 샀었지만 5배, 10배 올라서 대박이라면서 낼름 팔아버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내가 100만원만 사놓고 그냥 잊고 지낼걸. 진짜 아쉽네. 에휴, 1000만원만 그냥 버리는 돈 셈치고서 냅뒀으면 완전 인생 역전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고 지내지 못하고 10년, 5년 냅두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무언가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은 누구나 흥분되는 동시에 언제든 다시 쏟아내릴 거라는 불안감에 익절이란 단어를 걸고 매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해피엔딩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지내죠. 그리고 가격을 봐도 자신이 판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역시 그때가 타이밍이었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조차 지우고 다른 투자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몇 년 뒤 어느 날 뉴스에서 우연히 그 자산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점점 호재들이 쏟아지고 판이 커지고 자신이 판 가격은 어깨가 아니라 무릎도 발목도 아닌 엄지발가락 발톱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드는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현재 비트코인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저주에 걸린 건 비트코인을 늦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비트코인을 빨리 알았지만 잘 몰랐고 정확히 몰랐으며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요동치는 가격에 집중돼서 아무 의미 없는 원 하나 달러로 표시되는 그놈의 법정 앞에 숫자에 놀아나서 소중한 비트코인을 함부로 팔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고 언제든 더 많은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트코인 지금 사면 늦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언제 샀느냐, 평단가가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며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드리면서 현재의 그 방향성을 최대한 집중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화폐혁명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과정의 핵심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서적과 채널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가 되면 일단 팔라면서 매매를 부추기지 않고 알투불장 온다면서 비트코인 매도를 유도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확신을 주는 그런 책과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알고는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에 혹하거나 가끔씩 멘탈이 흔들리고 매매의 유혹에 빠지면서 익절을 논하고 사이클을 논하면서 타이밍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사이페디 나머스가 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더 피아트 스탠다드 이 두 권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일단 대부분의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절대 불면 원픽이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좀 더 쉽고 압축적으로 화폐와 비트코인의 기원부터 비트코인이 왜 좋은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화폐혁명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비트코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 비트코인 낙관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BJ 보야파티라는 구글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 멤버가 2011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정리했던 글들을 2017년 일반인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낙관론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비트맥시 1분 비트코인님이 역자로 고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놀라운 점은 현재 비트코인 씬에서 가장 핫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엄청난 기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남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추천사를 쓴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의 무엇이 과거 2020년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던 마이클 세일러를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고 빠져들어 지금의 마이클 세일러로 만들었는지 그의 추천사 내용을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 느낌으로 제가 쭉 표현해 드릴 테니까요. 그가 비트코인을 각성해가는 과정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이클 세일러의 추천사 렛츠고! 2020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팬데믹은 10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을 단 몇 달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순수 디지털 상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많은 오프라인 서비스들은 중단되었고 100만 개의 기업과 수십억 인구의 일상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죠. 2020년 2분기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제약사항에 적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 5억 달러를 확보한 최적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 당장 눈앞에 닥친 사업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맞선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통화 인플레이션율을 3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사실 이 자본 비용은 20%를 초과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기존의 재정 투자 전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0%였습니다. 이건 현금 비축과 미래 현금 흐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가치주가 통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투자 커뮤니티에서 곧바로 외면받게 됩니다. 심각성은 낮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10년 동안 존재해왔죠. 2010년부터 10년간 통화 인플레이션율은 약 7%였으며 투자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비율을 넘어선 현금 흐름을 만들라면서 CEO와 CFO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이는 보통 부채를 끌어안고 모든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부채와 자기 자본을 활용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과 기대 수입을 기준 수익률보다 높게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합병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영진은 인수기업 통합에 힘쓰면서 되려 핵심 비즈니스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업이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더 이상 인수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방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하고 20년간 7% 기준 수익률은 치사율 99%에 이르는 기업 부도를 초래했고 과도한 부채로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이질적인 사업부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복잡해지는 등 회사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수익률이 3배로 뛰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해봤자 매년 수천 명의 직원이 수백만 건의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몇 명의 결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K자형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통화부양책은 월스트리트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메인스트리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 경제 활력의 핵심은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르는 대규모 자산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과 국채 대신 대차 대조표에 넣을 적절한 자산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BJ 보야파티가 작성한 멋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장문의 아티클로 처음 공개된 비트코인 낙관론은 수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공학을 아우르는 박식한 저자가 우아하고 통찰력 있게 풀어낸 지적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세상에는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야파티가 처음 글을 썼던 2018년 2월에는 이러한 인사이트에 훨씬 더 큰 총명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보야파티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화폐의 이론, 비트코인의 구조, 비트코인이 금과 법정화폐보다 우월한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보야파티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경로 의존성과 화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흐름을 설명하며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본질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입문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낙관론을 접하자마자 바로 빠져들었으며 비트코인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회사의 모든 임원과 이사들에게 이 책을 권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야파티는 원문에서 제시했던 아이디어들을 대폭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3분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며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전환한 최초의 상장 기업이 되었으며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디지털 준비 자산이자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전제와 잠재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직원, 주주,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비트코인 낙관론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 자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을 정확히 몰랐던 사람, 2015년에 흘린 사람, 2018년에 판 사람, 2022년에도 무시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리 빠르지도 않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2020년 3분기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상승장이든 대하락장이든 계속 매집하며 그 방향성을 지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그 기간 폭발적으로 상승한 엔비디아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좋은 서적들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